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전까지가 우리가 2022년에 했던 약간 재미난 프로젝트들, 그리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프리더 마케터스 에이전시로서, 그리고 조금 수치적으로서 2022년에 얼마나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오너시니까 브랜드 오너로서 2023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사라님이 이 프리더 마케터스를 시작했을 때 2022년의 목표는 뭐였어요? 일단은 2022년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일단 목표는 첫 번째로는 같이 만나서 견적 높이면서 더 돈을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이 벌어보자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자서 일을 하면 외로우니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꼭지가 가장 컸었는데 일단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일도 더 넓은 폭의 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뭔가 능력자들이 모이면 뭔가 프리랜서들이 여러 명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투입되기도 쉽고, 그리고 수주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근데 그리고 팀 브랜딩을 통해서 뭔가 각각 홍보에 도움을 준다면 그런 콜렉티브한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영향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에이전시로서는 프로젝트 최대한 이제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프로젝트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적정 몸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맞아, 정적 몸값도 있고 사실 계속 올려가고 싶었었던 게 있고, 그때 생각했었던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런 디맨드가 상승하면 그러면 좀 더 우리랑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의 가치도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의 교섭력이 상승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적으로는 최대한 더 많은 능력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맞아요. 이제 양적. 그래서 사실은 어렸었던 게 클라이언트도 새로 필요하고, 그리고 프리랜서들도 제가 작년에 아무도 몰랐었다고 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프리랜서들도 계속 이제 섭외를 해야 되고,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 정보들을 주고 프리랜서분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모으고 클라이언트들도 모으고 하면서 이제 일을 더 많이 받아오죠. 아무래도 우리가 초기였다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목표를 세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커가 이렇게 크고 저렇게 크고 이제 사람들 많이 모으고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에는 본인이 만족할 만큼 그런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만족은 못하죠. 잘했으나? 근데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는 그래도 잘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점을 찍은 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회고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막상 다 하고 이 뒤를 돌아보니까 더 잘할 수 있었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 다 그렇긴 한데, 근데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잘해볼 걸 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이행이 됐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해서 이거를 올렸고, 이제 일도 많이 진행을 했고, 일단은 실행에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올해는 충분히 잘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뭔가 충분한 기획을 가지고 뭔가 표를 가지고 이걸 이행을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계획만 비행기를 날리면서 이렇게 빌딩을 했어요. 종이 비행기 날리고 뛰어가는 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커왔는지 약간 구체적인 수치로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먼저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 했는지 한번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사실 프로젝트 수가 엄청 많다기보다는 좀 장기 고객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이제 지금 가장 오래 한 클라이언트는 1년 넘게, 저희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기 클라이언트는 4명, 5명 정도? 네네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무튼 재계약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 네. 평균적으로 그냥 재계약률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80%는 넘는 것 같아요. 80%? 네. 사실 저희랑 재계약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안 하게 되거나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거죠, 중간에. 네,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재계약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네. 이 재계약 80%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솔직히 우리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빠그라진 게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1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좋기? 그만큼 우리도 이제 받은 만큼 이제 빠그라진 게 훨씬 많아요. 네, 이게 진짜 빠그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냥 찔러보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들이랑 비교해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맞아요.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컸네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은 에이전시 쪽으로는 그렇게 컸고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쪽으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명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프리랜서 분들 인원이 총 몇 명인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7명이에요. 처음에 4명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17분 계시고, 이제 그분들이 뭐 모두 다 지금 막 풀타임으로 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근데 프리랜서니까 원래. 뭐 직장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 팀원들이 17명. 4배 성장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번 모집 때는 한 20명 넘게 지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인원 충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분기별로 3개월 맞잖아요. 정도 네. 축적시켜놨다가 뽑은 거긴 한데, 근데 아무튼 3개월 정도의 시간 내에 한 20명 넘는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그 중에서 3분 이번에 뽑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도 올해 시작했고 인스타그램도 올해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구독자가 447명이 됐어. 1000명 달성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잘한 거죠, 이 정도면.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41명이에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한 거 치고는 그래도 나도 이제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내에서 잘 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표들은 딱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느슨한 연대라는 걸 되게 꽂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메인 메시지로 걸고 사람들을 또 이제 모으기도 했으니까, 그거를 1년 동안 실험을 해보면서 조금 뭐 어려웠던 점이나 좀 깨달았던 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느슨한 연대라는 게 처음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제 커뮤니티 겸 에이전시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되게 고민이 되었었던 포인트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민주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었던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빠른 결정 같은 게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팀원분들한테 다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의사를 물어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의견 안 내는 분들도 있고, 뭐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을 다 친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 근데 이제 느슨한 연대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모임을 했을 때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러면은 오프라인 모임 열었을 때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팀에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막 생겨요. 네,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리고 좀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했다라는 면도 있는데, 언어를 한 직후가 저는 제일 혼란스러웠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좀 산으로 가거든요. 사공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싶었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싶고 다른 사람도 만족시키고 싶고, 사람들이 다 프리마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뭔가 특정 방향성을 취했을 때 이거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날까 봐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나한테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진짜 최근에 느꼈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튼 결정은 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이제 그 단체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빠른 결정을 위해서 뭔가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맞아, 그리고 올해 이제 제가 뭐 이런 고민들을 다른 분한테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좀 오프라인 베이스 커뮤니티 운영하시고 계신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라님은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게 네.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이 사람들도 좋지만 내가 뭔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그걸 고려를 해서 이제 앞으로의 전략을 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고민으로는 느슨한 연대인데 저는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느슨하게 대하고 나한테는 안 느슨한 연대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다 뭔가 직원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일을 다 갖다 줘야 되고 막 그리고 사람들 꼭 모여서 꼭 친하게 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컸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기대도 안 하는데 나 자신한테 강요를 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던 게 이번에 원원원을 하면서 이제 뭐 일이 충분히 안 들어와서 되게 부담이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자기는 자기 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느슨한 연대라는 거는 다른 뭐 프리랜서 각자가 이제 그냥 본인한테 들어오는 일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에이전시처럼 이제 뭔가 저희가 드리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전혀 막 금지하고 막 이런 그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뭐 하나 더 들어오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제가 약간 더 받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담감이 필요 이상으로 컸다? 네. 그래서 나도 좀 더 느슨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전시 사이드에서는 네. 수치로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를 잘 나가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이거를 입증을 하고 싶은 니즈가 누구에게든 있잖아요. 저희에게도 있고,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저희 브랜드로서 이제 뭐 외부의 다른 프리랜서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여야 된다라는 욕심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뭔가 수가 많으면 막 100명, 1000명 이러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멤버들도 막 100명 넘게 있었으면 좋겠고 막 프로젝트도 막 1000건 했으면 좋겠고 맞아.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양적 성장이 아닌 것 같다. 맞아. 질적 성장인 것 같고 작은 클라이언트 막 100개보다 좀 규모가 있는 클라이언트 한 3, 4개 있는 게 기업으로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맞아. 매니징하기도 훨씬 쉽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특성을 잘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다른 에이전시들이랑 막 비교하면서 프로젝트 양을 늘리려고 했으니까 사실 그 방향성은 좀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프리랜서로서 잘할 수 있는 걸 좀 더 강화를 하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힘들었던 점인가요? 사실 더 있는데 네. 좋았던 점은 없었나요? 또 좋았던 점도 써봤거든요. 나 좋았던 점도 많이 생각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장 큰 거는 이제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프리랜서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끈끈한 팀원분들도 17명이나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오프라인 미팅이나 뭐 SNS를 통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수많은 프리랜서 분들이랑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프리더 마케터스 한다고 막 난리치고 다니니까 이제 파트너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제 다른 마케팅 에이전시 2곳 그리고 영상 스튜디오 1곳 그리고 이제 플랫폼 1곳이랑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로 들어온 것들이 사실은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혼자였다면 그런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영님이 진행하시는 지금 일도 그렇지만 제가 혼자서라면 진행할 수 없었던? 왜냐면 저는 HR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서라면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재영님이 그걸 잘 진행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 팀한테 이거 봐, 이 사람 잘하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제 업무는 약간 사람을 마케팅하는 거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잘 맞았어요, 저한테도. 이 사람의 멋진 부분들을 저는 잘 캐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클라이언트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아 맞아 진짜 잘해 라고 해주시는 것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재계약으로 보여주는 것도 또 되게 성취감이 있었고 그리고 견적도 사실은 진짜 많이 올렸어요. 재영님이랑 제일 많이 올렸어요. 재영님은 한 프로젝트 내에서 2번 올리고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면서 거의 2배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재영님이랑 첫 견적 낸 거에 비해서 지금 만든 게 거의 2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올렸으면 일단은 견적 올리는 거는 진짜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2023년에 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프리더 마케터스 리드로서 2023년에 조금 사업적 목표 혹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는 점들을 많이 찍었다면 올해는 그것들을 연결을 해보고 좀 질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일단 내실을 쌓으려고 해요.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쌓고 그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정말 간지나게 포장해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곳에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거기다 신경을 쓸 예정이고,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좀 단일화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라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항상 일이 들어오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감성적인 컨텐츠거나 그냥 리서치 베이스드 분석적인 컨텐츠로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눠서 관련해서 그 브랜드 채널 운영, 거기 대행 안에서 또 및 이제 전략. 그 안에서 이제 또 채널이 여러 개로 갈라지겠네요. 또. 네, 그래서 채널 여러 개겠지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블로그나 아니면 매거진. SNS. 네, 이 부분들에 강조를 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 인재풀 통해서 모집하되, 이제 당분간은 정식 팀원도 엄청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분들이 최대한 이제 탄탄하게 돌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쌓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뭐 마케팅적인 그런 스터디나 이제 트렌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 막 견적 내보고 잘 안 맞았다던가 뭐 이렇게 했더니 빠그라졌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을 좀 아카이빙하는 채널로서 이제 유튜브를 써서 이제 정보는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분들이랑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행사들을 열고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알리고 싶은 프리랜서가 우리 채널을 통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어. 좋죠. 저희 인터뷰 요청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멤버들끼리도 좀 더 저는 욕심을 내서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뭔가 멤버 소개 페이지 만들고, 그리고 스케줄을 조금 더 맞춰가지고 이제 모든 분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좀 기회도 마련하고, 그리고 뭐 파티나 뭐 굿즈 촬영 같이 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같이 합을 맞춰볼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열고. 좋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2022년 프리더 마케터스 연말 정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땠나요 오늘? 어땠나요? 저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어땠나요? 저는 이제 사라님의 고충을 이제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사실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 네, 좋습니다. 부끄럽지만 넘길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또 한번 그냥 늘 그랬듯이 연말에는 꼭 그 되돌아본다는 게 참 뭐랄까 라는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생각보다 난 뭘 많이 했고, 생각보다 올해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았고, 나는 못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한 3, 4년 같은 1년이었어. 맞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내년에 또 이제 이 영상 찍으면서 찍을 수 있길 바라며 일단 맞아, 또 이제 맞아. 비교를 해보겠죠. 2022년에는 이랬었는데 2023년 12월이 되니까 또 이런 모습이구나. 2022년 저희 이렇게 유튜브 영상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러면은 2022년 이렇게 마무리하고 2023년에 새롭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페 테이프도 많이 와주세요.